폐활량 측정은 COPD 환자에서 동반되어 있는 기류 제한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는 검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요, 폐 안에서는 일정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흡기와 호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다가 힘껏 내뱉어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기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나 폐 안의 용적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공기는 남아 있거든요. 이때의 용적을 우리가 RV, 폐잔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힘껏 들이마셔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요, 평소보다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폐 용량, 토탈 런 캐패시티라고 하고, 이 차이값 있죠? 요걸 바로 바이탈 캐패시티, 폐 활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후 내뱉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V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이때를 우리가 First Vital Capacity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기류라고 하는 플로우, 또 폐 용적, 볼륨의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볼륨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RV에서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강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볼륨이 큰 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후하고 내쉬어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후하고 이렇게 다시 RV로 돌아오겠죠. 자, 이때 내쉬는 양을 우리가 First Vital Capacity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류 있죠. 요것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호기를 시킬 때는 적어도 호기 시간이 6초 이상은 되어야지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검사라고 하는 게 재현성이 중요합니다. 재현성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이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검사를 할 때마다 검사 결과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 안에서 머무는 게 재현성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적어도 적합하게 실시한 절차의 검사 결과가 3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3회 이상의 검사 결과가 있을 때, 자, FVC 기준으로 가장 크게 나온 값이 있을 거겠죠. 그 다음 크게 나온 값,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재현성은 이 가장 큰 값과 그리고 그 다음 큰 값의 차이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차가 0.15리터 이하일 때 재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FVC 값이 너무 작은 거죠. 절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1.0리터 밑으로 나왔다, 이하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0.15보다 더 작게 낮춰서 또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이때는 이 간격이 0.1리터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EV1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강제적으로 호기를 할 때 이 중에서도 이제 초기 1초 동안에 내뱉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이게 이제 시간입니다. 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호기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후 내뱉겠죠.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빠르게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1초 동안에 내뱉는 양이 많을 겁니다. 이걸 별도로 측정한 게 바로 FEV1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류 제한을 좀 더 민감하게 잘 반영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제한성의 기준 역시도 가장 큰 값, 그 다음 값의 차이가 0.15리터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합한 검사에서 여러 개의 값이 나올 텐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사 결과를 판정할 때는 각각 FVC도 가장 큰 값, FEV1도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검사 결과가 나오고 또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상인과 COPD 환자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정상인은, 자, 이게 시간, 초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초고요. 요건 이제 FVC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Y축은 용적 볼륨입니다. 일단 초반에 빠르게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인에서도 초반에 훅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일정 수준으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의 경우는 초반에 이제 거의 다 빠져나옵니다. 이걸 거의 이제 2초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한 1초 정도를 여쯤이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3.2리터 정도.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1초 동안에 나온 양이니까 바로 FEV1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총 나온 양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꾸준하게 일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FVC 요거를 4리터 정도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COPD 환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느리게 나오겠죠. 자, 사실은 여기 이제 조금 간격이 있어야 돼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나오는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느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상인에서는 4리터 정도 나왔죠. FVC 기준으로. 그런데 이분은 FVC 자체도 적습니다. 3.2리터 정도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3점입니다.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 뱉어낸 양이 3.2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1초 동안에 내뱉은 양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비중에서는 많지만 아무래도 정상인보다도 그 비중은 적을 겁니다. 한 2리터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FEV1이 되는 거고 COPD 환자에서는 FEV1이 2.0리터, FVC가 3.2리터가 되는 겁니다. 폐기능 검사 결과지를 직접 가지고 계신 분들은 FVC, FEV1에 대한 리터 값, 뭐 3.2리터, 2.0리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퍼센트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상 예측치에 얼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폐 크기를 고려한 내 또래, 연령과 또 키, 체중이 고려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냥 박태환 씨랑 비교를 하게 되면요. 정상인도 굉장히 낮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교군이 나랑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COPD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낮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보시면 FEV1을 FVC로 나눈 값이 나올 텐데요. COPD 환자는 정상인보다 FVC, 강제로 호기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게 FEV1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로 내뱉을 수 있는 양이 적으니까 1초 동안에 강제로 호기하는 양도 어느 정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FEV1보다는요, 우리가 기류 제한의 척도로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FVC로 보정해줘서 나눠준 게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OPD 환자에서의 기류 제한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고 나서 FVC분의 FEV1을 재보는 겁니다. 이 측정 값이 0.7 미만일 때는 COPD에서의 기류 제한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환자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VC가 3.2분의 FEV1이 2.0이죠. 4로 나뉘네요. 8분의 5, 0.625, 0.7 미만이죠. 따라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COPD 기류 제한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FVC 대신에 FEV6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호기 시간은 적어도 6초 이상이 돼야 된다 했죠. 바로 이 6가 6초입니다. 1초 동안에 강제로 내뱉은 양, 이거는 이제 6초 동안에 강제로 내뱉은 양. 그러니까 아무래도 FVC를 측정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에는요, 이렇게 6초 동안에 내뱉은 양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때 기준은 0.7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